그리고 어떤 것들 챙기러 나오셨을까요? 준비할 게 있다고 뭐 상의할 것도 있다고 오늘 좀 나와달라고 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추가 인선 논의도 하시나요? 글쎄 뭐 인사보다 그 한번 뵈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거 논의하러 오셨는지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당사 구경도 바로 왔어요 지금. 오늘 좀 후보랑도 만나서 좀 얘기 나누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최종 결심은 그럼 그 울산 회동 자리에서 윤 후보가 했던 전화 그때가 최종 결심이셨던 건 맞아요? 아니면 그 전날 아니 그냥 그때 최종 결심은 그 순간에 한 건데. 그 순간에 하셨어요? 전화 받고? 그게 아마 시간적으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날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10일 갔더니 그동안에 계속해서 찾아오시던 분이 또 왔어요. 계속 찾아오시던 그분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까 혹시? 김재원. 매일 포도주 한 병씩 사가지고 대구로 방문했다고 뭐 해요. 금요일날 저녁 9시 한 15분쯤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김재원 의원이 예. 울산에다가 이제 윤 후보 따라다니는 수행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예. 그 수행실장이 윤 후보를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거기서 내가 결정을 했다고 정말 수락을 한 겁니다. 최종 결정은 그럼 결단은 그 전화였네요. 그 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동안에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해봤던 거예요. 뭐 당원상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총괄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원상에는 무슨 상임 선대위원장이냐 이런 게 있게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는지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안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예. 그때는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렇지. 윤석열 후보가. 근데 예. 별의 순간이 왔다. 온 것 같다. 그러셨단 그렇지. 말이에요. 예. 별이 지금 초저녁에 어떤 별 좀 데리게 된 거지. 초저녁 하늘에서 보는 별 순간을 제대로 포착을 했으면은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과실해야지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별의 순간에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부 많은 계층이 경제적으로 황폐한 상황에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기에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은 것 같고 연설문 쳐보고 뭐 또 다른 일 조금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체계가 일찌감치 구상했던 대로 자리를 잡았다든지 판단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핵심 관계자라든지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 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후보와 저와 김종인 위원장 일단 원톱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께서 다시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예측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가계 직접비 지원은 전 국민들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3%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49만 원, 8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죠.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도대체 왜 이런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기재부가 주로 이런 걸 하는데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자꾸 커주기 한다 하자는 거냐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전에 50조 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복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지금 다시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수많은 의혹들은 철진한 감성파리로 극복해 보겠다는 뻔히 보이는 수입니다. 정치인들 있잖아요. 되게 사실 새 가슴들이 많아요. 또 소심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아주 막 위축되고 이럴 때 누가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송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뭐 힘이 쫙 나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민주주의 인권 그거는 이제 평생 살아오신 궤적이고 김대중 정신 하면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잘 컸어요? 튀기는 제가 고생했지. 저도 한번 전남 쪽 갈 때 한번 순천으로 꼭 가봐야지 이랬는데 다음에 같이 가시죠. 순천철장이 저한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후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